欢迎光临차이 나는 드라마의 청청입니다. 大家好，我是程程. 이번 영상에서는 3월에 방영된 드라마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2022년 첫 번째 대박 드라마 조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배우들의 비주얼 위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작품의 스토리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쓴소리 좀 할 거예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홍보 포인트는 바로 남주 잘생김 플러스 여주 예쁨 조합인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모든 로맨스 드라마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대그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특히 중고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못생긴 캐릭터들이 많았지 싶을 정도로 여러 작품을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주희가 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스토리 단점을 눈 감아버린 느낌이에요. 저도 비주얼 하나로 완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드라마 작가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쓴 느낌이었습니다. 개연선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초반 10몇 화만 봐도 이미 서사가 다 따로 놉니다. 예를 들어 여주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백정 집안 출신이라는 걸 너무 당당하게 받아들이는데 남주 앞에서는 갑자기 자존감 바닥에 찍고 찌질하게 굴어요. 이게 뭐죠? 각색은 너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원작 속에서는 여주가 당당하게 남주에게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너는 대리사회로 한번 우리 집에 들어와라.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당당하게 딜을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주가 오히려 자신감 떨어지고 나 백정 출신인데 뭐. 지금 중국 고장급 로맨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현대 여성의 독립적인 가치관을 담고 싶고 동시에 보수적인 사고방식도 못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주에게 불리한 환경을 계속 설정해놓고 남주의 매력만 계속 띄워주는 구조가 돼요. 어이없는 장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주가 돼지고기 팔 때 주변 사람들 전부 남주를 응원, 남주가 고기 무게 잘못해서 손에 기침, 여주가 대신 메꿔줬는데 구매자는 여주한테 불만,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단역이 남주의 글씨가 여주 가게에 쓰이기엔 아깝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작가가 단역의 입을 빌려서 여주가 남주보다 급이 낮다 이걸 강조하는 느낌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후반부는 더 심각해요. 스토리 완전 붕괴됐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스토리 비판을 엄청 했고요. 보고 나서 허탈감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 올해 가장 성공한 드라마 맞아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비주얼 하나로. 결국 이 드라마는 개연선도 없고 캐릭터도 모순인데 배우 얼굴로 버틴 2022년 첫 대박자입니다. 다음 디딜러바 전페유 주연의 白日提灯입니다. 이 작품은 생각보다 훨씬 재밌어요. 여주의 설정은 강력한 귀왕, 하지만 오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색깔도 안 보이고 고통, 슬픔, 기쁨 다 못 느끼는 설정입니다. 남주는 여주의 치료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주랑만 같이 있으면 여주는 오감 회복 가능. 그래서 여주는 인간인 척하면서 남주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으로 시간의 흐름에 맞서 세상을 지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화까지는 세계관 설정 그리고 캐릭터 설명 중심이라 스토리 진행은 좀 느립니다. 근데 감독이 연출을 잘해요. 여주 첫 등장 장면에서 모든 귀신들 무릎 꿇고 여왕 귀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이건 진짜 최강자 설정 제대로 살렸습니다. 여주와 남자의 관계가 처음에는 진짜 웃겨요. 처음에는 여주가 남주를 빨리 주길 바래요. 그래야 남주의 검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그 검은 남녀 주인공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남주가 전쟁 나간다니까 여주가 한 개 뭐일까요? 장례곡을 직접 친절하게 연주해줍니다. 그 웅장한 음악 속에서 남주 다치소로 여주가 더 신납니다. 남주 캐릭터도 매력 넘쳐요. 겉으로 보면 여주에게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단서 몇 개로 여주 정체 눈치채고 인간인데 연금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검은 일반 사람들 만질 수가 없었는데 인간인 남주가 그거 갖고 다녀요. 남주와 여주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계산을 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만 할 뿐 진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가짜 감정뿐이죠. 하지만 이후 전개는 이 가짜 감정 속에 점점 진짜 마음이 섞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진심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서로의 정체를 들춰내는 그 대치 장면,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밀고 당기는 감정선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커플이 진짜 웃긴 건 뭐냐면요, 한쪽은 이미 귀신인데 인간인 척, 그것도 오감이 멀쩡한 인간처럼 연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멀쩡한 인간인데 초반에는 일부러 죽으려고 작정한 듯이 위험한 전쟁에 계속 뛰어듭니다. 이 관계 설정 자체가 이미 코미디예요. 나 너 죽일 발래. 나 죽으러 간다. 초반 4화까지 여주가 남주 언제 죽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4화 마지막 장면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운명적인 감정선이 확 올라오면서 이 드라마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이 터져요. 표현선처럼 따로 흘러가던 두 사람의 관계가 드디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한 지점에서 교차하게 된 순간입니다. 리릴러바는 이 역할 진짜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인간인 척하다가 갑자기 귀왕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광기 어린 느낌이 훨씬 더 살아납니다. 반면에 천회유는 약간 풋풋한 느낌 남아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캐릭터랑 잘 맞아요. 설정상 남주가 여주보다 4배살이나 어리니까요. 조상님이랑 연애한다. 그리고 안타까운 캐릭터 하나 더 있어요. 여주의 전 남친이 무려 22명인데 이엔크 한 명 더 추가하면 안 되나요? 웨이저밍이 연기한 이엔크 이 캐릭터도 눈에 띕니다. 몇백 년 동안 여주 옆에서 묵묵히 함께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일까지 같이 해왔어요. 여주를 좋아해서 강제로라도 사랑을 얻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질투를 꾹 참고 여주가 22명의 남자를 만나는 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 세뇌하죠. 어차피 인간은 금방 죽는다. 다음은 나다. 근데 현실은 한 명 죽으면 또 다음 남자가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를 디등은 스토리 설정도 신선하고 캐릭터 관계도 재미고 CG 퀄리티도 꽤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단송윤 주연의 시대극 我的山与海입니다. 오늘은 좀 뼈 때리는 분석 해보겠습니다. 제 분석에 대해 반박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 이 드라마 보다가 진짜 기운이 빠졌어요. 작가님 대체 어떤 사고회로로 이런 전개와 대사를 쓴 건지 보다 보면 답답해서 속이 꽉 막힌 느낌입니다. 그래도 왜 계속 보냐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고생을 사서 하는 타입입니다. 양아버지는 부시장, 양어머니는 교장 선생님.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여주는 쓰레기 같은 선배한테 이용당해서 양아버지가 뇌물 누명을 쓰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그 선배를 칼로 찌르고 감옥 갈 상황까지 가게 됐죠. 사실 여주인공은 녹음 증거를 쥐고 있어서 양아버지의 결백을 밝혀주는 장면은 꽤 통쾌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발생. 갑자기 자퇴를 해버립니다. 90년대 대학생이면 엄청난 수재인데 그 지위를 스스로 버린다고요? 양아버지랑은 연을 끊고 가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당시 작은 도시였던 셴전 공사장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고요? 그 이유는 양아버지에게 피해주기 싫어서인데 그렇게 걱정되면 가출 말고 옆에 남아서 같이 버티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양아버지가 셴전까지 찾아와서 설득을 했는데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20년 넘게 제 것이 아닌 삶을 누렸다. 작가님 앞에 설정 기억 안 나세요? 여자 주인공은 합업 입양이고 대학도 본인이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요. 졸업해서 더 잘 사는 게 오히려 보답 아닌가요? 그래서 단송유 아니었으면 다른 여배우 했으면 벌써 욕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여주가 양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안 보입니다. 항상 양아버지가 먼저 찾아오고 아빠 한마디도 제대로 못합니다. 물질적 보답도 없고 정신적 위로도 없습니다. 그 드라마 보다가 제일 어이없는 건 자기가 입양된 걸 알자마자 신부모를 찾아가서 돈도 시간도 다 그쪽에 쏟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아 선호했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편 들어줬다고 감동받아서 그 뒤로는 극진하게 모십니다. 반면 양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사소한 문제 해결을 부탁하고 결국 양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야 끝. 마지막 장면은 진짜 대환장이었어요. 여주와 친가족들과 유채꽃밭 양부모님의 묘비 앞에서 해피엔딩. 이뿐만 아니라 친구 서사도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여주의 친구 중에 하오첸첸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데 가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허첸첸의 남편이 예전에 여주를 성추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주와 다른 친구는 그 남편을 착한 사람으로 믿으면서 왜 친구가 아이까지 두고 가출했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너 집에 있는 남편 불쌍하진 않아? 이런 대사 나와! 심지어 그 남편이 찾아와서 데려가든지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말했는데도 여주랑 다른 친구는 허첸첸을 속여서 남편을 만나게 합니다. 진짜 숨막히는 전개입니다. 명백한 가정폭력인데 가족, 우정, 성장 어느 하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도 낳아준 게 키워준 것보다 중요하다는 느낌인데 가치관이 거의 유물 수준이에요. 다음으로는 조예, 잘孝文주연의 你好, 1984입니다. 같은 여성 중심 시대극인데 이쪽은 훨씬 보기 편합니다. 여주는 사업도 하고 공부도 포기 안 하고 수능 1등으로 베이징 대학교 건축학과 들어가고 나중에 엄마 집까지 사줍니다. 이거 진짜 꿈에서도 하기 힘든 인생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본 계기는 동쉔이 연기한 엄마 캐릭터 때문이었어요. 류펀이라는 인물인데 초반에 소심하고 시댁에서 눌려 사는 전형적인 엄마입니다. 근데 딸 덕분에 점점 변합니다. 옷 장사한다고 하면 바로 모델까지 해주고 딸 인생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캐릭터의 변화 과정이 정말 잘 보입니다. 초반에 늘 힘든 표정이었다가 점점 자기 삶을 찾습니다. 다른 드라마는 엄마가 딸을 키우지만 이 작품은 딸이 엄마를 다시 키우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작품의 단점도 잘 보였습니다. 원작은 사업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한데 드라마는 결과만 보여주고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의 성공이 좀 뜬금없는 느낌? 그래도 500만자 원작을 36부작으로 줄인 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꽤 잘 만든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준 른민 주연의 家事法庭입니다. 제가 공준 배우한테 팬심 좀 있는 편인데도 두 주연의 대사는 스토리 때문에 계속 보게 됐어요. 공주는 이번에 말투를 좀 더 생활감 있게 풀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특유의 한 글자씩 끊어있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내레이션 들어갈 때는 이 단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봐냐고요? 스토리가 꽤 괜찮습니다. 감독이 가사법정이라는 소재를 일종의 동네 주민센터 같은 느낌으로 풀어냈어요. 결혼, 양육, 상속 같은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막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웃기게 풀어냅니다. 작가도 톤을 잘 잡아서 일상적인 이야기인데도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마무리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남녀 주인공이 흔한 오만과 편견식 캐릭터가 아닙니다. 갈등 만들려고 억지로 부딪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여주는 돈을 좋아하지만 선을 지키는 인물이고 남주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공감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부딪히는 지점도 각자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작가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고 몰아가지 않은 것도 좋았어요. 두 사람의 가치관을 모두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사 전달력은 조금 아쉽지만 해외 시청자 입장에서는 크게 거슬리지 않을 수 있고 이 소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꽤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작품은 달달한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你是迟来的欢喜입니다. 가볍게 남녀의 연애를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면 순례입니다. 남녀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 서로 좋아했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엇갈리고 10년 뒤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 남은 상태에서 상방 직진 로맨스가 시작됐죠. 남주는 계속 잔머리를 써가면서 여주에게 다가갑니다. 여주가 신경 쓰이게 만드는 행동도 하고 심지어 친구까지 이용해서 능력 있는 엘리트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서로 고백하려던 타이밍에 남주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흐지부지 됐고 10년 후에는 여주가 이 사람 나 기어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개가 쉽게 진전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대의 설렘도 많이 옅어진 상태죠. 근데 문제는 남주가 너무 연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자신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본인은 걱정하는 거죠. 여주가 사랑하는 게 진짜 자신이 아니라
각자로 만든 차도남 캐릭터일까봐 실제 모습은 콜라랑 치킨 좋아하는 초딩. 그래서 끝까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재회 이후에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렸다는 점. 일상 속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다시 설레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엇갈림이 아쉬움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만회하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우 이야기 조금 하자면郑和惠子는 이런 짝사랑 감성 있는 성숙한 여성 캐릭터를 정말 자연스럽게 소화하고요. 웨이저밍은 완전히 본인 장르 안에서 안정적으로 연기합니다. 만약 웨이저밍이 앞으로 로맨스를 안 찍는다고 하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배우로서 다양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는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픽은 어떤 작품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